안녕. IM그라운드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읽게 되는 고전을 한 권씩 소개해주는 시간이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해볼게. 이 책은 단순한 공포소설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인간의 책임, 그리고 사회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야. 개인적으로 내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고전 중 하나야.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에 출간됐어. 이 책을 쓴 메리 셸리는 영국의 여성 작가였는데 당시에는 여성이 작가로 활동하는 게 흔하지 않았어.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편 퍼시 셸리의 이름으로 첫 책을 출간해야 했지. 이런 여성으로서 겪었던 불평등과 소외를 소설 속 괴물을 통해 고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죽음과 슬픔을 많이 겪었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사망했고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지. 이후 낳은 두 아이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 결국 후에 남편까지 사고로 사망하게 돼. 이런 경험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 깊이 반영되었어. 특히 책 속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이 작가 자신의 삶과 닮아있지. 또 이 소설이 쓰인 시기는 산업혁명과 과학 발전이 활발하던 시대였어. 사람들은 전기의 힘으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죽은 개구리를 전기로 움직이게 하는 실험도 진행되었다고 해. 메리 셸리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만약 인간이 신처럼 생명을 창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의문을 던졌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쓰게 된 거야. 자,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방식이지.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큰 이야기는 한 탐험가인 로버트 월턴 선장의 이야기야. 그가 북극 탐험을 떠나면서 누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돼. 그 편지 속에 인간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정복 욕구와 자만심을 엿볼 수 있지. 그러던 중 눈보라 속에서 거의 죽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해. 그 남자는 바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야.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을 흉측한 괴물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괴물을 창조한 박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지.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 이게 액자식 구성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지. 자, 프랑켄슈타인은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과학자야. 어릴 때부터 과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에 집착했어. 지금까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결국 그는 죽은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모아서 하나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실험을 하게 돼.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괴물이 탄생했어.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쳐버려. 자, 이제 괴물은 깨어난 순간부터 세상에 혼자 남겨졌어.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 우연히 한 오두막에서 숨어 지내면서 인간들의 언어를 배우고 감정을 이해하게 돼. 하지만 그의 외모는
너무 흉측했어.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하며 쫓아냈어. 괴물은 절망에 빠졌어. 나는 불행하기 때문에 사악하다. 인간이 나를 경멸하는데 왜 내가 인간을 존중해야 하지? 결국 괴물은 자신을 창조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 빅토르의 어린 동생 윌리엄을 살해했고 빅토르의 친구 앙리 클레르바를 살해했고 빅토르의 약혼녀 엘리자베스를 살해했지. 괴물은 빅토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없애면서 내가 느낀 고통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 라고 외쳤어. 결국 빅토르는 괴물을 쫓아 북극까지 갔어. 하지만 그는 괴물을 잡기도 전에 병에 걸렸고 결국 월턴의 배에 타게 돼서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된 비극에 대해 고백을 하고 죽지. 괴물도 그런 빅토르의 모습을 보고 슬퍼했어.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 말을 남기고 괴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소설은 끝이 나. 자,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뭘까? 첫 번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야.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어. 하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지. 이것은 오늘날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 핵무기 같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질문과도 연결돼.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까 생각하게 하지. 두 번째, 외모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겠어. 괴물은 처음에는 선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무조건 배척하고 공격하면서 결국 그는 폭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 사회에서도 외모, 피부색, 장애, 성별 등의 차이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는 빅토르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세 번째, 창조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사랑이야. 빅토르는 괴물을 만들었지만 그를 돌보지 않았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방치하는 것과 같지. 이 책은 내가 만든 창조물에게 보호자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괴물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면 절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 거야. 네 번째, 인간의 오만함이 부른 비극이야. 빅토르는 신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자신이 만든 존재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 이것은 현대 사회에도 적용돼.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려는 태도가 결국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어. 무분별한 기술 발전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 책은 우리는 정말 신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생각에 문제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소설은 다시 월턴 선장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돼. 결국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월턴은 탐험을 포기하게 되지. 그는 이대로 가면 나도 빅토르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항해하는 배를 돌린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었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항해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 그럼 다음 고전 소개 영상에서 만나. 안녕.